2월 27일, 2월 27일, 맞죠? 27일 목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할 거고요. 아울러서 시장의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시장이 워낙 빠져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합니다. 예전에 그 보이는 유튜브 보이는 돈빛나였나 그거 할 때 몇 개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왔지. 요 아래 잘 보시면은 제 앞에 있는 컴퓨터 보이시죠? 이게 메인 컴퓨터고요. 이쪽을 싹 돌리면은 요게 이제 서브 컴퓨터. 네. 그런 식이에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모니터가 지금 현재 4개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6개 정도 돌리고 있고 조금만 그 태블릿까지 해가지고 7개 정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녁 방송이니까 깔끔하게 4개만. 자, 출석 먼저 부릅니다. 이치칸님 어서 오시고요. 김인성님, 시골 도야진님 반갑습니다. 백조부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계신 분들 한번 볼게요. 부자복리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문미영님, 이 동네 부자맘님. 또 이 동네 쪽에 계시군요. 저 동네 부자맘님도 오셔야 되는데 반가워요. 박정희님 어서 오시고요. 이준기님 반갑습니다. 컬 9547님 어서 오세요. 우상향 놀림목님, 김연수님, 이명희님, 부자남편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원중님, 그 다음에 안양순 민양순 양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홍승현님, 박갑수님, 생생부자님, 총알충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요 정도. 혹시라도 이름이 틀렸다면, 저놈이 또, 눈가리 이상한 걸 써가지고 잘 모르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자, 지금 몇 개냐면 7개. 딱 찼네요, 이제. 에이프로젠. 지난번에 에이프로젠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종목이 좀 다르니까, CIK에요? CLK에요. 하여튼 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까지 진단 들어갑니다. 서울식품은 지난번에 아빠님께서 매도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한번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 상태면은, 이제는 뭐 매도를 못했다라면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다시 반등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난번에 매도 해드렸어요. 아빠님께서 직접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상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대. 요 날이었던 것 같은데 25일날 매도 의견이 나갔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실은 이게 조명이 많아서 이 조명 때문에 선글라스가 필요하긴 해요. 선글라스 이렇게 벗으면 눈이 되게 부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안이라도 보셔도 괜찮고요. 이거 보는 사람이 지금 밤인지 낮인지 모르잖아. 어차피 녹화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부터 티움바이오까지 9개 됐어요. 일찍 오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늘 여기는 정말 맛집, 붐비는 그런 곳이에요. 뭐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냥 막 기다렸다가 실망하고 돌아가고. 그래도 다행히 성투사 욕하는 사람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는데 시간이 1시간밖에 딱 저한테 주어진 게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뭐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보면, 시장의 하락 포인트가 나오는 그 관점들이 있었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 뭐 많이라고는 아닌데 기존에 하락했었던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시장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오늘 낮에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막 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뭐 당장 그냥 뭐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질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런 거는 너무 오버하시는 거고요. 뭐 그런 오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지난번에 한 이틀 정도 내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그 이후에 반등도 있었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어떤 하락이 나왔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닙니다. 대신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나리자도 그렇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뭐 서울식품, 네, 다 이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뭐예요? 단기에 많이 올라간 주식이 주가를 하락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들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너무 부담되는데, 이런 이야기 우리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빌미가 없는 거야. 테마이기도 하고 뭐 계속 참고를 할 수도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빌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뭐라 그럴까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을 건데, 지금 아주 타이밍을 저 시기적절하게 잘 맞춰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크게 나와서 힘들어하는 것들은요, 단기 급등을 통해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갔고, 이 매수가 꼭대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 폭삭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반대 매매도 들어가고 실제로 손실도 많이 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 같이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대형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게까지 힘든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수익을 조금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손실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순식간에 20-30%씩 하락하면서 패닉이 오는 그런 상태의 종목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했었던 건 뭐냐면, 많이 올라간 주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 거기에다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패닉 상태,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은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테마주들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단기 급등한 종목들, 변동성 생기는 것들은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코이버라든지, 네, 코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저기 탑 엔지니어링, 이런 거 지금 보시면 뭐 50%까지도 수익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량과 함께 장대 음봉이 털어질 때는, 그때는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좋다. 왜?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장기 투자자다. 저도 안 팔았어요. 네. 뭐 팔기도 귀찮고요. 네. 뭐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겠지 뭐. 어쨌든 20년이든 30년이든, 저는 20년, 30년까지 보지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네. 어차피 그 시간까지 간다면 지금의 가격보다는 더 올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본 종목분들이 뭐 계속 떨어지는 STX나 뭐 이런 그런 나쁜 업종의 종목군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기업들이고 기업 가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단기적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리 동결. 금리 동결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시장이 어려워요. 경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하락해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금리 인하를 노렸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사실적으로 지금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들어가서 뭔가 상황을 만들어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국이 독자적으로 먼저 우리가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동결은 사실 크게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었고,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슈퍼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경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시장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금리 동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한 전망.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이거는 미래 가치를 보시면 돼요. 어쨌든 미래 산업, 4차 산업, 자율주행, 이게 뭐라고 해요? 폴더블 폰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미래 가치를 가지고서 판단해야 되는 업종군들은 지금 당장 움직임 가지고서 판단하실 게 아닙니다. 뭐 SDI가 대장이다, 뭐 LG화학이 대장이다 등등 말들 많았지만,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횡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네. 아까는 이격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격도를 측정하는 보조지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격도를 측정하면서까지 수치상으로 데이터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아시잖아요. 많이 벌어졌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아래로 들어오든 옆으로 누워가든 뭔가 조정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격을 좁히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아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단기 이평선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에요.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오랫동안 매수해서 보유했던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단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은 뭐예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그런데 주가가 이 밑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5일 동안 매수한 사람, 한 달 동안,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모두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손절매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의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모여있을 때는요. 최근에 산 사람이나 옛날에 산 사람이나 수익 난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을 그냥 들고 가겠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힘들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업황에 대한 전망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솔린 차보다도 전기차가 더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사이에 이것이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삐삐 들고 다닐 때는 핸드폰의 시대가 올 것인가 생각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삐삐가 아니라 핸드폰을 다 같이 들고 다니죠. 핸드폰도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휘발유차, 너 아직도 휘발유차 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시간이 조금 뭐 저도 이거 얼마 됐어? 4, 5, 6, 7, 8 이제 한 6년 됐나 봐요. 네, 근데 바꿀 수가 없어. 왜? 이제 이걸 바꿀 때는 전기차로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타려고요. 어차피 키로수도 많이 안 탔어. 이제 10만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키로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단기로 보실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 되고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007년도 요 시기에 제가 이 삼성 SDI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공장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건설을 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보는 기업이 삼성 SDI다. 그래서 이 시기 때에 주가 상승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주가 상승이 일어났지만 더 많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 이제 SDI가 대장이 아니라 뭐 다른 기업이 대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뭐 중국에게 밀려나가지고 오히려 빚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업황 자체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하이텍이네요. DB 하이텍. 이게 다 동부가 DB로 바뀌었죠. DB. 네,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그 패턴에서 나온 관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수익이 많이들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과정들이죠.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계속 잘 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움직임이 둔화됐어. 상승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이 새끼 달라졌네잖아. 이 새끼 달라졌네. 예. 어느 날 무뚝뚝한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와요. 여보 사랑해 알라뷰 뭐 그대는 마이 선샤인 뭐 연병치라를 해.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식탁에 앉혀놓고 너 이 새끼 무슨 사고 쳤냐 물어보라 그랬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은 돈 문제에서 끝나겠지만 여자 문제가 들어가면 좀 심각해지겠지. 네, 뭐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네, 계속 올라가. 근데 이제 멈췄어. 너 왜 멈췄냐? 너 이 새끼 뭐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말을 해주겠지. 너무 부담돼. 이제는 좀 팔아먹으려고 등등의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래쪽에 매수한 사람 보면은 지금 거의 10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을 텐데 차익 정도는 좀 챙겨보고 싶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단기로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공포스럽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일단
수익이 나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단기적 이런 조정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비중을 좀 축소해서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관점이 좋겠고요. 혹시라도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다라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맞겠고요. 아니면 비중이 적다라면 그냥 홀딩 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흐름은요, 전체적으로 큰 추세에서는 매우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추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버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면 지지선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장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담되는 건 뭐예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의 단기적 조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한 분들은 다 팔면 좀 서운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겠고요. 꼭대기에서 매수한 분들은 비중이 많다면 절반 정도 매도하여 축소, 비중이 적은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면 되겠네요. 단기 2평선의 데드 크로스와 이격이 벌어진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져서 지금은 조정을 피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지선은 23,000원쯤 될 것 같아요. 네, 23,000원 정도에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23,000원의 지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더 깨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추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오버를 한다거나 언더를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지지선에 들어갔을 때 야, 이제부터 반등이야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오스코텍 갑니다. 오스코텍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일 다시 강의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천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횡보를 통해서 나 인정받고 싶어가 되는 겁니다. 나 5,000원짜리 종목이 아니라 2만원짜리 기업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이 인정을 받는 것이 실패하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해온 싸가지로 봐서는 주가가 많이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지지선이 직전 고점 라인에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형성된 저점 지지 라인 때, 즉 박스 형태의 모습에서 지지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는 무슨 위치냐면 횡보가 나가는 상황이고요. 이 1차 지지선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단기 추세를 봐서는 흘러내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가 내려와 봤자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지지가 생각보다 강할 것 같다 생각되고요. 대신에 횡보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은 더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박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평선이 지금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흐물흐물 되면은 약을 먹어도 힘이 세지지 않을 수 있어. 네, 너무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꺾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지금 위치는 1차 지지선의 저점 지지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규 접근은 재미가 없어 보여요. 일단 오늘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상승이 나오면 바로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내가 사놓고 뭘 했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좋은 위치는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전략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이 일단은 유리합니다. 상승 이후에
가격을 인정받는 횡보 흐름으로 진행 중인 모습.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추가 상승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횡보의 박스 흐름이 다소 길어질 수 있겠고 장기 이평선이 하향세를 보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을 강하게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에 따라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고 보유 중인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 박스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달려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기에는 이제 지지가 아래쪽으로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이 내려간다기보다는 횡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가격대를 추스리는 모습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 전략으로만 조금 더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펩트론 맞죠? I가 아니라 어이죠. 네, 어이.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요,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요, 하방에 대한 이격이 커졌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상승과의 반대 포인트가 벌어집니다. 차트를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이런 식으로 흘름이 됐었고요. 여기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상황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럼 이걸 뒤집어 볼게요, 다시.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상황이요. 자,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게 여기서 상황을 딱 보게 되면요, 쌍봉의 형태예요. 쌍봉의 형태인데 흐름을 여기 다시 뒤집어 보면요, 추세가 여기서 더 밑으로 끌어져 내려가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락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추세가 이렇게 반전을 보이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반전을 뒤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반전을 뒤집게 되면 주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쌍바닥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요 구간을 넘겨주는 흐름이 진행만 된다면 이 주식은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관망세를 일단 보셔야 돼요. 쌍바닥이 일단 만들어졌어. 바닥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옆으로 서주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가더라도 여기 저항에 막혀서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바박 튀어나가는 흐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을 잘 지켜준다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관점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위치는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홀딩 전략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이런 라인을 이용해서 14,500원 이런 라인 때는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기업 자체가 아주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뭐 기업 보고서가 나쁘게 나온다든지 그런 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적자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게 뭐 연속 적자가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아마도 바닥을 다지면서 뭔가를 좀 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연속 적자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지금 망할 것 같은 기업은 아니네요. 네, 이거는 지금 바이오 쪽이네요.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 이제 뭐 기술특례 이런 쪽이면은 이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매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뭔가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뭔가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홀딩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보시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저기죠, 14,500원, 14,000원 그 정도 라인대가 괜찮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세는 쌍바닥을 통한 전환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흐름이 아직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지 못했으므로 상승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따라서 현 시점 정도의 바닥권 형성을 당분간은 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횡보 속에서 주가가 바닥을 지켜준다면 반전, 상승세로의 전환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전략이 좋고요.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볼 만은 한데 소량만 대응하시고 가급적 14,000원에 붙여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좀 가격이 쌀수록 좋겠죠. 왜냐면 변동성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일단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네가 숨기고 있는 뭐 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호재성 재료가 하나만 있다라면 뭐 그간의 실적에 대한 어떤 상황 또는 어떤 다른 부분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엘리 볼게요. 현대엘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마도 이제 오늘 다루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대북 관련주예요. 대북 관련주. 북한. 북한 관련주인데, 북한 관련주는 사실 정책적인 이슈, 수혜주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이제 2018년도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횡보 나가면서 뭐 최근의 흐름들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2019년도 들어서면서 뭐 금강산에 있는 시설을 갖다 치우라느니 뭐 그런 북한의 어떤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됐죠. 지금은요 다 내려왔어요. 일단 상승하기 전에 수준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럼 당장이라도 뭐 철도가 뚫리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 지금 별로 없어요. 그 대북 관련주들 거의 다 내려왔잖아. 그죠? 대북 관련 다 내려왔잖아요. 뭐 푸른 기술도 그렇고요. 얘도 아직은 고점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거 뭐 많이도 해먹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근데 이 현대엘리베이터도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상승하기 전에 수준까지 다 내려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락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 즉 북한에 대한 관점들을 모두 다 여기 주가에서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그 이전의 수준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북한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만원 정도 수준이 저점에 대한 지지권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 추세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5만원 정도가 지지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더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언더슈팅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만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매도에 대한 관점은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는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유지하시거나,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반등 노리기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적어도 60일, 20일, 5일선 골든크로스는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전략, 그 다음에 추가 매수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아직은 매수에 대한 관점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 싸면 쌀수록 좋으니까 내려가는 부분들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북 테마주들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대북 테마가 형성되기 이전의 가격대까지 모두 밀려서 내려왔으므로 얘는 더 이상 억울할 게 없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더 내려갈 이유가 없겠죠. 네.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다 반납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엄청나게 큰 수주가 한번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먼저 받았어. 근데 에이 안 할래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 돈을 반납한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았다가 다시 원상복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 이제 다 하락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 주식을 매도해야 할 이유가 없겠고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당장 진입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망세가 더 유리하므로 신규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노려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반등도 사실은 굉장히 맛있는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을 기대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완전히 추세를 돌리는 그런 형태의 이런 반등을 기대해 보시거나 뭐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그 반등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저거 했으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방어주죠. 방어주예요. 대표적인 방어주인데 이 종목은 지금 보면 저점에 대한 지지선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 보면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요 구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그래서 원래는 이제 25,000원대의 저점 지지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점의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한 22,000원쯤 될 것 같은데요. 네. 요 구간까지 하락세가 진행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까지 밀렸다라면, 근데 내릴 만큼 다 내렸다라면 주가가 반등을 좀 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도 보여지듯이 아래로 한 번씩 쿵쿵 눌러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콱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진행하는 그런 흔들리는 모양새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단기적 이슈로서 나타나는 어떤 쇼크성 하락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는 것은 대부분 확실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부분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뭐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만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따라서 주가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아실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짠짠짠짠짠짠 이렇게요. 네. 자, 지금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요 모양이 나오면 그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양봉 2개만 더 쳐 붙여주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다. 일단 요 이후에 양봉 하나 붙여주고요. 그 다음 날도 양봉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럴 때가 대체적으로 단기 반등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신규 매수, 단기 접근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일단은 보자. 그것이 이제 매매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대표적인 방어주이기도 하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방어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어주이기도 하고 최근의 흐름이 저점을 잡고 상승세로 전환시켜가는 시점이었으므로 지금의 하락세는 일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낙폭이 과하게
진행 중에 있으니 바로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것 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이용하여 매수의 관점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매수의 관점은 언제요? 양봉 갖다 붙인 위치겠죠? 네, 보셔도 좋겠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저점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단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종목 진단에 대한 질문들 계속 하시지만 제가 네, 특집 방송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다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다음번에 조금 일찍 오셔서 질문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번 방송은 월요일날 저녁에 있으니까 그때 좀 오세요. 네, 세코닉스 볼게요. 세코닉스. 야, 지금 세코닉스는 근데 예, 이런 것들은 또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냄비 보셨죠? 냄비 강의 보셨잖아요. 그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추세가 이렇게 하향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환을 포인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전환 포인트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려갔다가 항상 이제 지저분한 바닥을 만들어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아예 더럽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네, 보통 이 구간에서 다들 탈락해요. 왜냐하면 기간도 길어지고 막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이미 저점 잡은 구간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게 하락한 구간이 거의 1년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횡보는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기서 옆으로 서는 모습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저점이 높아져 가는 형태의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냄비를 이렇게 본다라면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 요 정도 위치에 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대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보통은 요 매물대 넘어서면서 본격적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8,700원, 9,000원대 넘어서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대는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현재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이 예상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 이 말만 듣고서 그럼 지금 좋은 자리네 덜컥 사서 왜 당장 안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네, 진짜 큰일 나는 부분이니까 네, 당장은 안 올라가요. 이거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어. 왜냐면 하락 기간보다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으면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락보다 바닥의 기간이 더 깁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사신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날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보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장기로 아주 멀리 보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가치를 떼놓고 보면 뭐 PBR, ROE, 유보율, 부채 비율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다음에 추세도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잖아.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거는 월급날 전에 종목 진단을 해주셔야지. 네, 제가 이 종목 살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네, 주가가 좀 내려갔어도, 네, 7,000원대에 좀 붙이면 매수 나쁘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 종목은, 네,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기업의 기본적 분석 지표들이 좋은 상황이므로 종목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하락 추세의 기간이 1년, 요걸 조금 합시다. 네, 18개월 정도 되었으므로 보통 하락 추세 이후 바닥을 잡는 기간이 하락 추세의 기간보다 길다는 것을 꼭 그러세요. 네, 이름 적어 놓을 거야. 하락 추세의 기간보다 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당장은 수익보다
횡보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상승이 예상되니 보유자는 홀딩, 신규 매수는 7,000원 정도 근접하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세코, 닉스. 네, KB금융은 지난번에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또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죠. 금융주에 대한 섹터들은 일단 경기 부양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부분이다. 뭐 금리를 인하해도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금리를 인상해도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인상한 만큼 또 예대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되는 거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것이고, 보통 금융주들은요, 시장이 아주 좋을 때보다도 시장이 아주 나빠서 개떡 같을 때, 경기 부양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럴 때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 KB금융 같은 경우가 거기에 속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단기적 반등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이후에 연속적인 양봉이 출현한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참고했을 때 당연히 신규 매수, 추가 매수도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는 타이밍이 이게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구간이죠. 뭐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저점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언더슈팅한, 즉 과매도 구간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얼마만큼이냐면 한 1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4만원이니까 45,000원, 한 15%좀 되겠네요. 15% 정도 나온다.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단기적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될 테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이 조금에 더 싸게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정도의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야 이것도 올라간대 해가지고 몰빵을 치고 빚을 내서 투자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신에 지금 같은 그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되는 업종분들이 바로 이 금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B금융뿐만 아니라 네, 뭐 따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일단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격이 전 정도 벌어지면 어떻게든 올라가요. 네, 우리은행인가요? 우리금융인가요? 네, 뭐 이런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 관련주들은 경기 부양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주들은 위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통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업종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어떻게 해요?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낙폭으로 하락세를 많이 보였으나 반등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니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 구간 대비 반등의 크기는 15%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니, 네, 보이니, 이거 말 잘라내는 거 되게 어렵다, 그죠? 15%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니, 단기적 대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평단가를 조금 낮춰 보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 반등의, 네, 반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진입하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보유 중인 분들은 가급적 길게 보시고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15% 정도 올라오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횡보가 또 나오겠죠. 네. 15% 이만큼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원상복귀니 횡보. 원래 하려던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위로 올라갔다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하려던 거, 즉, 원상복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B금융은 나쁜 종목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위치는 단기 반등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네요. 에이프로젠 뭔가요? 에이프로젠 K 뭔데 이거? 이건 KIC고 에이프로젠 이건 HNG고 에이프로젠 이건 위에 건 제약일 텐데 그러면 KIC구만. 네? 에이프로젠 KIC 누가 이제 CIK라고 썼어요. 누구야? 네, KIC 에이프로젠 킥! 네, 킥이네. 킥킥킥. 킥킥킥킥킥킥. 네, 그건가 봐요. 네, 비웃음 한번 알려줘. 킥. 네. 근데 이 종목은 뭐 비웃음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들이긴 한데 급등이 빠바박 나오고 나서 옆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지지선이 이탈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더없이 좋은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완전히 다 반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호재 안 봐도 이런 거 굳이 뉴스 뒤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한가를 통해서 계속 상승이 진행된 상태.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나쁜 소식이 나왔겠죠. 좋은 소식, 그 다음에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나쁜 소식. 아마도 뭐 임상이 어떻게 된다 했다가 임상이 나빠진다,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 제약 쪽이니까 요 시기가 거의 대부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악재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하락으로 해서 완전히 이것을 되돌림으로, 즉,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되돌리는 하나의 강력한 재료였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 부분 날라간 거지. 이제 요거는 없는 거예요. 안녕. 네. 안녕이 된 거고 지금 위치는 뭘 봐야 되냐면 저 위치를 띄어낸 상황의 모양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더 길게 봤더니 더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하락이 쭈쭈쭈쭈 진행이 됐었어요.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이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이 1년, 2년, 3년, 4년, 5년째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6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4년 조정, 6년 저점. 네, 그러면 보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보통은요, 네, 2.5배, 네, 뭐, 이게 2배,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년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꼭 정답은 아니에요. 기간적인 부분들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게 보통은, 네, 1대, 뭐, 보통은 3대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 1이라는 것이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보통 3배 정도 수준으로 바닥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그 3배 정도의 수준으로 이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본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2년 빠지게 되면 한 6년 옆으로 기고되고요. 6년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급락, 바닥, 완만한 상승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정해진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 것은 하락보다 긴 바닥, 하락보다 오랜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락보다 긴 세월을 지내왔어요. 여기서 물론 뭔가 나올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부분이 안 됐죠. 안 돼서 원상복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행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상황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글쎄요. 아직은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도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이었을 것인지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 띄어내고 보면 그냥 요거 원래 가던 그 위치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락 그 다음에 돌아가서 반등이 나오는 그 위치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건덕지는 없습니다.
지금 신용 많은 것들은 다 여기서 들어온 물량들이 아직도 팔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털린 사람들 털렸고 아직 안 팔린 사람은 안 팔렸고 이렇게 있다라면 지금 위치는 뭘까요? 아직 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지 않으려면 시간을 더 길게 늘어뜨려야 되겠죠.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치는 매도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네,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도는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현재 시점은 관망,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뭐 바닥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서는 당장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없이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이 종목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한 10주 정도 사놔요. 10주면은 25,000원쯤 됩니까? 25,000원쯤 사놓고 상황 지켜보면서 나중에 상황을 보고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초병이라고 하죠. 보초병. 보초병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하락 이후에 긴 바닥을 잡고 긴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지금 이 기업은 충분히 바닥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 단기 상승을 보인 시점이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 흐름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바닥권에 진입했으므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압박은 크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신규 매수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엄청 오래 재미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그냥 애들 계좌에다 하나 몇 줌 넣어놓고 상황을 지켜보신다거나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제약 바이오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에서 신뢰도가 좀 저하가 되죠. 그래서 꼭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요 정도 만들었으면 뭔가 이제 썰어 먹기 위한 움직임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티움 바이오 볼게요. 티움 바이오 이거 뭐 처음 듣는 거다. 네, 티움 바이오 처음 들었어요. 신규 상장한 종목이네요. 신규 상장 종목은 뭐 따로 이렇게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거는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공모가가 여긴가요? 네, 이 상장 이후에 새로운 저점을 일단 일탈하지 않았다라면 좀 지켜보시는 전략은 맞습니다. 근데 상장 이후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 한 5,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인데 5개월도 안 됐네. 하나, 둘, 셋, 네, 4개월도 제대로 안 됐네요. 그러면 요 지금 한참 많이 나올 때요. 뭐가요? 이 물량이요. 이 무슨 물량인지 아시죠? 상장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거.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BTS 소속사인 빅히트, 네, 빅히트가 상장을 생각해 보세요. 최대 6조 원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6조 원까지 이제 시총이 형성될 거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혼자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닐 테고 이 법인일 테니까 뭐 기관도 조금 갖고 있을 테고 주관사들이 좀 갖고 있을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상장하고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땡큐, 팔아먹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 지금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상장해서 한몫 잡자는 것이 얘네들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이 처음에 상장하고 나면 일단 물량 때문에라도 주가가 못 가요. 네. 막 후다닥 초반에 이제 달려가는 것들은 이제 공모가를 통해서 그 기대감을 통해서 개인들이 막 사들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런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정석적으로 그냥 상장시켜 놓고 팔아먹는 경우입니다. 이거 다 누가 샀을까? 개인들이 샀겠죠. 증권사 애널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라면 이것도 정말 그 새끼들 네 한번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못지 계좌 있는지 봐야 돼. 이 새끼들 지들이 팔아 처먹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심하게 말했다고 아무한테나 말하지 마세요. 네, 나는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뭘 믿고 살 건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뭘 믿고 살 건데. 지금 처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좋을 테고요. 네. 대신에 뭐 바이오기 때문에 뭐 실적도 그지 같겠죠. 네. 실적은 또 그지 같을 거고. 뭘 믿고 살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잘 갔던 경우는 삼성 바이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도 시작하자마자는 그렇게 아주 잘 가지 않았고, 이만큼 고생을 좀 했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상장하자마자 그래도 잘 간 케이스죠. 근데 뭐 셀트리온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어떤 주식이 됐든지 간에 초반에 다 개 같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또 뭐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난 바이오 아는 게 별로 없네. 네. 한미 바이오, 네. 한미 약품, 뭐 이런, 뭐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초반엔 다 개 같은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개인들 다 죽고 나면 그때서 다시 꾸역꾸역 들어와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네.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고, 뭐 지금 이 종목 네, 지금 여기 네 저가 바로 적전에 나온 11,800원 이탈하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지금은 유리할 겁니다. 자, 신규 종목들은 일단 물량 측면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은 앞으로도 더 고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800원이죠. 네, 800원 직전 저점이 이탈된다면 우선 매도하시고 향후 흐름을 보고 다시 매수하거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이 솔루션을 한번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이 솔루션 보시면은요, 이거 신상장 초기에 아주 그냥 증권사부터 해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전문가들 추천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나는 욕을 뒤지게 먹었어요. 왜?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이게 뭐 큰 수익도 아니고 집불 뭐 올라가는 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둥둥 개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랬죠. 근데 이 기간이 지금 3년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때 말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팔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거의 그냥 이런 관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건들지 말고 시장에서 검증받고 살아난 기업들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시고 그 대응점은 한참 있다가 나타난다. 네, 정말로 갈놈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상장한 종목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다 됐어요. 네, 시간 꽉 맞춰서 오늘 진단 다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 종목 진단 방송은 마무리가 되네요.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달에 오셔야 되겠네요. 3월 2일 월요일 날 다음 달에 꽃피는 춘삼월에 봄천어랑 같이 오시면 제가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오늘 지금 끝나면은요, 이제 신의 한수님 방송 연결됩니다. 4분기 실적 전환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 하는지 또 우리 88TV 가셔가지고 우리 신의 한수님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녹화 방송은 성투사 유튜브 채널로 올라가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